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패널분들이 가져오신 중요한 글로벌 이슈 3가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전반 돌아봐야 될 텐데요.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김동관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 날인데 지금 글로벌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도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무거운데요. 가져오신 주제들 우선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3위부터 만나볼까요? 3위 주제는 경기 침체 두려움의 급락입니다. 이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오늘도 무섭게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제조업 지수가 트리거가 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제조업 지수를 먼저 살펴보시면 46.8을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였던 48.8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고 역시나 50이라는 숫자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ISM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도 50을 하회하고 예측치를 하회한 48.8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예측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인근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발표치를 보니까 3.6%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고용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에서 이제 1%대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는 고점 대비해서 3주간 약 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10%, 나스닥 100은 12%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수록 단기적인 조정일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향세를 우려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노동시장 지표가 일제히 나빠지는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고용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기존에 굉장히 튼튼했던 완전 고용 수준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려가 불거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점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된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런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 IPO라든지 M&A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고용시장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가 있겠지만 AI가 발생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경기 침체가 아닌 골디락스 구간으로 간다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증시에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무게를 좀 맞춰주고 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나쁘게 반응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 본부의 의견으로서는요, 시장이 지금까지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년간 200% 가까이 올랐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장단기 역전 금리 현상 같은 경우,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대 수준이었는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더욱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역전 현상이 더욱 지속될 것이다라는 모습에 있어서도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 있겠지만 이런 모습에서 저희 본부는 계속해서 이제 펀더멘털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펀더멘털에 더욱더 집중을 하는 것이 이러한 시장이 지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랠리로 가는 구간인지 또는 대세 하락장의 전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경기 침체 구간이냐 아니냐로 계속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리세션이냐 아니냐를 계속해 저울질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어서 2위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주제는요. 경기 침체 두려움 NO, 지금은 투자 기회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보고 되게
힘이 나면서도 용기 있는 주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뭐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럴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제 경기 침체라는 사전적인 용어의 정의는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나왔을 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먼저 GDP 성장률이 2분기 속보치가 발표된 것은 2.8%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예측을 상회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가오는 3분기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은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은 2.5%, 뭐 지난주보다는 뭐 0.3%포인트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2에서 3%대 수준의 GDP가 성장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이렇게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루빨리 경기 침체로 다가간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낮은 이 제조업 PMI 시기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이것을 경기 침체로 보아야 될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저희는 늘 지금은 AI 기간으로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구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1995년에서 97년 이 인터넷 사이클이 왔었을 때죠.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지금 제조업 PMI 지수가 굉장히 낮은 모습을 지금 이 빨간색 박스 안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때 당시에 인터넷 보급률이, 인터넷 침투율이 10에서 20% 가까이 됐는데 제조업 PMI는 너무 낮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은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신사업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IT 관련, 뭐 이렇게 디지털, 문화 관련 그런 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태동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95년에서 97년까지 GDP 성장률이 최소 2.5%, 최대 4.3% 이상까지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낮은 제조업 PMI 지표를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경기 침체로 운운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뒤에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AI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더욱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경기를 둔화시키지 않을 생산성이라든지 GDP 성장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경기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큰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예대율입니다. 예금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대출 증가율이 지금 보시면 2.4% 수준으로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차트처럼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수준으로서 굉장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과거 닷컴 버블 시절에는 뭐 예금과 대출 비율이 1대1 수준으로서 거의 100% 가까이 갔지만 이런 수준에는 전혀 다가가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전 고점이었던 77%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출 증가율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룸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 증가율이 추계 증가를 하면서 경기를 더욱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가져온 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부분도 가지고 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보니까 지금 미국의 재정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낮다. 굉장히 재정이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금융 부분에 있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연준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이 리세션의 가능성 수치도 살펴보시면 지금 거의 0%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낮은 모습을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살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참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실적이겠죠. 그렇죠. 실적이 얼마나 증가를
했고 얼마나 증가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2분기 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번 주보다도 0.1%포인트나 더 증가를 하는 그런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무적인 모습은 24년과 25년의 EPS 증가율을 살펴보시면은 모두 각각 10.9% 그리고 14.8%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에서도 여전히 저희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GDP도 그렇고 예대율도 그렇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통과를 한 은행들이기에 리세션이 아니라 골디락스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대망의 1위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AI 테마가 중요하다입니다. 뭐 생산성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생산성 지표는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2분기 비농업 생산성 지표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2.3%나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인 1.7%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분기에도 1분기에도 이 YOY로 2.9%나 증가했었던 이런 생산성이 지금 이번 2분기에도 2.7%나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생산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GDP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과거에는요 저희가 고용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GDP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은 뭐 다리를 건설한다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경기 부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모습에서 굉장히 GDP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0년도만 하더라도요, 이 고용 증가 관련된 부분이 대략 80% 정도의 GDP 생산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2022년에 지금 살펴보시면은 70% 이상이 이러한 이 GDP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곧 AI입니다. 그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얼마나 이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투자를 하느냐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 M7이죠. 매그니피센트 7 이 빅테크 7개 기업들의 S&P 500 내에서 이 자본 지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느냐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23년에 무려 18%를 차지했다라고 나오면서 지난 10년 전 5% 비중에서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오른쪽은 지금 R&D 지출 비중이 S&P 500 기업 중에 이 빅테크 7개 기업이 어느 정도 비중이냐를 살펴봤는데 무려 40%입니다. 이런데 더 무서운 점은 제가 가져온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번 24년부터 26년까지의 이 7개 기업의 평균 ROE를 살펴보니까 3개년도 예상치가 무려 48.7%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S&P 500 ROE의 22.9%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익 부분을 자본으로 쓰거나 또는 지출로 쓰게 되면서 마진이 감소하는 우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안정된 ROE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CAPEX와 R&D를 지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즉 굉장히 자신만의 해자를 가진 기업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이미 앞전 실적들에서도 다 살펴보셨겠지만 네. 대부분들의 M7 기업들이 AI 지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뭐 1분기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고 또는 많은 기업들이 더 상향 조정을 해서 CAPEX를 지출을 하겠다. 특히나 AI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늘려서 사용을 해야 된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늦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고무적인 부분은 이 AI 관련을 해서 단기적인 마진 축소 우려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AI를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15년 안에 벌어질 이런 자본화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성이 크게 뭐 20%, 30% 이런 정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네. 한 자릿수 숫자로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를 하고 생산성이 증가를 하면서 이 GDP 성장률에도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라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뭐 KPX나 뭐 R&D 모두 다 지출에 속하는 쪽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AI 그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AI 관련된 매출이 뭐 8%포인트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난 4개분기 전부터 뭐 4%, 5%, 6%, 7% 이런 식으로 1%포인트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뭐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관련 서비스 매출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수십억 달러가 알파벳 수치에서는 뭐 1, 2%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신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계속해서 결합이 되면서 이러한 생산성,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M7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단순히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치중이 돼서 이렇게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결합되는 굉장히 강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게 큰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애플의 실적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부분이 서비스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진율이 무려 80% 수준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을 단순 제조 기업으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을 텐데 이 애플이 지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런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드웨어도 교체를 하는 부분, 그리고 또한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들이 더 많은 활용도가 일어나게 되면서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메타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고객들의 이 메타 서비스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잘 찍힐 것이다.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저희 2020년 이후 AI 사이클이랑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좀 자세하게 분석 비교 가능하실까요? 네, 하나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살펴보시면 이 인터넷 사이클,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 그리고 현재 AI 사이클 기간에서 얼마나 이 생산성과 관련된 이 벤치마크들이 상승을 했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인터넷 사이클, 즉 1990년에서 2000년도에 생산성이 연평균 2.4%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에는 2009년부터 2019년 10년간 1.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사이클 이때 당시에는 S&P 500이 연평균 18%, 나스닥이 32%, 나스닥 100은 무려 연평균 40%의 성장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냈고,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에는 S&P 500이 16%, 나스닥이 20%, 그리고 나스닥 100이 23% 성장률을 지난 10년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지금의 이 AI 사이클에서 이 지금 연평균 생산성 수치가 1.5에서 2.4%로 확대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번 2분기는 2.7%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이 생산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이어진 이 AI 사이클이라고 봤어도 지금 현재 S&P 500은 뭐 연평균 한 18%, 그리고 나스닥은 22%, 그리고 나스닥 100은 25% 수준이니까 만약에 정말 인터넷 사이클 수준으로서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의 AI 랠리는 이 생산성과 함께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의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랠리는 이어질 수 있고 최근의 지표로 인한 하락은 잠시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이 남았는데 그 전에 어제 오늘 최근 미장 크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스닥이 3% 넘게 밀리고 있는데 시장 총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올해는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앞서서 앞전에 말씀드렸겠지만 미국의 인구의 40% 이상이 S&P 5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모두가 승리를 기원을 하고 있는 그런 양당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살펴보시더라도 항상 대선 해에 있어서는 증시가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여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지금 예측치가 50을 상회하는 모습으로서 전월 대비해서 더 높은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망 만나봤는데요.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또 변동성 장세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시는 건지요? 일단은 역사적인 평균으로서는 이 8월, 9월, 10월, 11월 이때에 계속해서 증시는 대선 기간에는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9월에 있는 FOMC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미 증시가 특히나 펀더멘털적으로 안정화된다라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은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다음 주 시장 전망 매크로 지표들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많이 장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좀 저가 매수 전략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빅테크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거의 20% 이상 지금 고점 대비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구간으로도 삼아도 좋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펀더멘털 그리고 실적 어닝콜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고 저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 실적, 그리고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의 김동관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